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2022년 아이로스에 어셉된 심트리얼 인스턴스 레벨 스타일 트랜스퍼 for 60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우분 플래닛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 우분 플래닛 홀딩스라는 회사는 토요타의 모빌리티 기술 자회사로서 안전화된 운전 관련해서 토요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관리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목차는 논문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에 6D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풀기 위해서 딥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선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6D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어노테이션은 2D 이미지 라벨링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비용으로 완벽하게 라벨링을 할 수 있는 합성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도프 논문에서는 이 6D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합성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학습시킨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도메인 랜더마이즈 방식과 포토리얼리스틱이라는 방식으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성 데이터로 만들게 될 경우 실제 이제 저희가 적용하는 평가하려는 리얼 월드의 타겟의 텍스처나 머티리얼이 합성 데이터와는 다른 그런 도메인 갭 문제가 있고 이것이 이제 평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떤 주석 없이 이 합성 데이터에 있는 타겟 오브젝트의 텍스처나 머티리얼을 리얼처럼 바꾸는 논문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실험에서는 이 트랜스넷을 적용했을 때, 즉 트랜스퍼를 했을 때 포즈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또 이걸 적용하지 않았을 때 포즈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성능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비교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으로는 이 심트리얼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 합성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 사이에 위클리 페어드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합성을 리얼로 만들기 위해 인스턴스 레벨 오브젝트 스타일 트랜스퍼를 절차를 제시했다. 이거 메소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연구로는 합성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입니다. 앞서 도프 논문에서는 도메인 랜더마이즈 방식으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도메인 랜더마이즈 방식은 타겟 오브젝트, 카메라의 포즈나 장애물의 종류, 그리고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의 텍스처와 머티리얼, 조명 조건, 센서 노이즈 등 이 도메인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모두 랜덤하게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도메인에서도 좀 적용이 잘 되게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도프에서는 포토리얼리스틱이라는 방식으로도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포토리얼리스틱 이미지는 실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 객체의 3D 모델의 텍스처나 머티리얼 같은 이 퀄리티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 방식들이 이 도메인 갭 문제를 줄여주기 위해 나온 방식이긴 한데 여전히 이 리얼 월드 데이터와는 도메인 갭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련 연구로는 6D 포즈 추정을 위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식입니다. 이렇게 3D 모델의 퀄리티가 좋지 않을 때 이 3D 모델을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것 대신에 이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메인 갭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오메트릭 인포메이션을 이용해 도메인 갭 문제를 줄여주는데요. 이 6D 포즈 추정에서는 지오메트릭 정보가 RGB 피처보다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특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피처여서 이 지오메트릭 정보를 이용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뎁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겐 기반으로 합성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 사이의 매핑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은 이 이미지에 글로벌한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씬에 여러 색깔의 물체가 있는 것처럼 씬이 복잡하게 될 경우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고, 그래서 이 인스턴스 레벨 단위로 스타일 트랜스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그 리얼월드 데이터에 2D 바운딩 박스라는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어노테이션을 또 해줘야 된다고 해서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이 메소드의 워크플로우이고 해당 목차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리얼월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천장에 로봇이 달려있고 로봇에 카메라가 마운트가 되어 있는데 이 특정한 타겟 공간에서 이 로봇의 여러 시점에서 이미지를 수집을 하게 되고 이때 추가적으로 카메라의 포즈 또한 저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포즈를 저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리얼 이미지로부터 합성 이미지를 렌더링하게 되는데 이때 이 카메라 포즈가 필요해서 카메라 포즈를 추가적으로 저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리얼월드 이미지와 비슷하게 합성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단계이고 이 과정에서의 목표는 이 리얼월드 이미지와 비슷하게 그 타겟 환경과 타겟 물체가 나오게 그 합성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합성 데이터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먼저 카메라 포즈가 필요하고 3D 모델 그리고 이 타겟 오브젝트의 포즈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 카메라 포즈를 구했고 3D 모델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저희는 이 타겟 오브젝트의 포즈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도메인 랜더마이즈 방식과 그 중력을 고려해서 그 타겟 환경에 타겟 물체를 두는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방식으로 먼저 포즈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포즈 네트워크는 그럴듯한 성능을 냈다고는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이미지를 모을 때 특정한 타겟 공간에서 타겟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의 수를 제한하고 고정을 하고 이 이미지를 모았는데 이거를 그럼 모든 이미지에 적용했을 때 똑같은 타겟 오브젝트의 인스턴스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수의 인스턴스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즈 네트워크에 모든 이미지를 적용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그 인스턴스의 수가 아닌 이미지들을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다른 수의 인스턴스가 매칭되는 이미지들은 제거를 해주었다고 하고 이 방식이 바로 미스매치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카메라 포즈도 알고 있고 3D 모델도 가지고 있고 이 타겟 오브젝트의 포즈도 알기 때문에 이 C에서 D처럼 합성 데이터를 렌더링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앞서 만들었던 위클리 페어드 이미지를 활용해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트랜스넷은 컷에서 사용하는 방식처럼 그 패치를 잘라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트랜스넷을 학습시키기 위해선 저희가 이제 이 시네틱 이미지에 이게 시네틱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운딩 박스의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배 정도 더 큰 바운딩 박스로 크롭을 하고 여기서 이 가로 세로 비율을 고려해 172에서 512 정도로 랜덤하게 스케일링을 하고 거기서 64 곱하기 64의 고정된 패치로 크롭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조는 살리면서 스타일을 더 잘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그 컷 논문에서는 이 랜덤 플립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변형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오브젝트의 포즈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랜덤으로 플립하게 되면 그 어노테이션과 매칭이 안 돼서 이 랜덤으로 플립하는 과정은 또 제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로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제네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겟 로스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컷에서 사용했던 패치 NC 로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로스는 저희가 이제 패치 샘플을 뽑게 되는데 이 패치 샘플이 비슷하면 더 맥시마이즈 해주고 다르면 미니마이즈 해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물뚜껑 부분의 패치를 같이 뽑게 됐다면 이 패치는 비슷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다른 부분의 패치를 뽑게 되면 이거는 서로 달라야 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돼서 이 구조는 좀 더 살리면서
스타일을 바꿔주는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패치 NC 로스는 저희가 이 시네틱 이미지에서 리얼 이미지처럼 그 제네레이션을 하게 됐는데, 이때 좀 불필요한 트랜슬레이션을 막아주는, 불필요한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않게 해주는 로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컷에서는 이 에런 로스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에런 로스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저희가 위클리 페어드 이미지로 이미지 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합성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 사이에서는 이미지는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그 가정을 해서 이 에런 로스까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스타일 트랜스퍼를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스퀘어 바운딩 박스로 크롭을 해주고, 이거를 먼저 스케일링을 한 후에 512 곱하기 512까지 스케일링을 한 후에 그 트랜스퍼를 하고 다시 리스케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링 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는 이 피그 9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케일링을 적용한 후 트랜스퍼를 했을 때 이미지가 덜 블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고, 이렇게 트랜스퍼를 거친 후에 그 마스크 영역으로 자른 후 그 원래 인풋 이미지에 오버레이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으로 하게 되면 그 객체의 실루엣을 좀 더 잘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기존 도메인 랜더마이즈 데이터와 저희가 이제 새로 트랜스넷을 도메인 스페시픽 데이터에 트랜스넷을 적용한 이 데이터들로 포즈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메소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먼저 실험 환경으로는 각각의 데이터셋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4개는 YCB, 그래서 앞에 4개는 YCB 오브젝트에서 가져왔고, 이 2개는 일본 하우스홀드 오브젝트에서 가져왔다고 하고,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좀 더 투명한 특성, 이 YCB 오브젝트는 그냥 베이스 컬러밖에 없는데, 이 오브젝트들은 투명한 특성도 있고, 또 빛 반사가 잘 되는 그런 특성도 있어서 이 오브젝트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셋은 천장의 RGB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카메라는 인텔 리얼센스 D415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포즈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 성능 평가에 자주 쓰이는 ADD 매트릭을 이용했고, 이 평가를 위해서 직접 평가 데이터셋은 직접 라벨링을 통해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포즈 네트워크는 PV넷을 이용했고, 이제 이 포즈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한 각각의 타겟 오브젝트들은 2500장의 도메인 랜더마이즈 이미지와 2500장의 도메인 스페시픽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넷을 학습시킬 때 위클리드 이미지 페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기존 각각 1000장의 데이터셋에서 그 미스매치 필터를 적용한 결과 평균 865장으로 이 트랜스넷을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빨간색 선이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한 후에 포즈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그 성능이고, 이 노란색이 어댑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포즈 네트워크를 학습시켰을 때 결과이고,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모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다른 트랜스퍼 네트워크로 학습시켰을 때보다도 성능이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물병 같은 투명한 물체도 성능 향상이 크게 일어난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인풋 이미지에 트랜스넷을 적용했을 때 정성적인 평가인데,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hours는 그 리얼에 있는 텍스처와 머티리얼처럼 잘 바꿨지만, 다른 트랜스넷을 이용한 경우 모양이 붕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스타일의 불일치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로는 다른 네트워크들은 그 전체 이미지에 글로벌 스타일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인스턴스 레벨 단위의 스타일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브릿지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씬에 물체의 색깔들이 여러 개 있는 이런 복잡한 씬의 경우 심각한 브릿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실험의 디스커션으로는 여기서 했던 연구가 이 3D 모델, 그러니까 합성 이미지에서 나오는 3D 모델과 실제 오브젝트의 차이가 클 경우 더 큰 성능 향상을 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A의 커피캔 같은 경우는 이 합성 이미지에서 보이는 커피캔과 리얼 이미지 실제의 커피캔이 큰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성능 향상도 많이 안 일어났다는 반면에 이 물병 같은 경우는 이 물병의 투명한 특성을 3D로 모델링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합성 이미지에서 나오는 그 물병과 리얼 이미지에 있는 물병의 차이가 컸고, 또 이 클린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합성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라벨이 있지만 실제에서는 빨간색 라벨이 없어가지고 이 합성의 것과 실제의 것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 물병 같은 경우에 논 어댑테이션보다 어댑테이션 한 개 큰 성능 향상을 보였고, 이 클린저 같은 경우도 큰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홀드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 프로모션 라벨이나 그 유통기한 배치 이런 세부 정보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연구를 적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 논문은 어떤 주석 없이도 6D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심트리얼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에서는 이렇게 합성과 이미지를 매칭하는 그 위클리 페어드를 만들기 힘든데 여기서 이 위클리 페어드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씬에서도 합성 데이터 그 타겟 오브젝트의 머티리얼과 텍스처를 리얼처럼 바꿀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고, 넥스트 스텝으로는 이렇게 타겟 오브젝트 이 포그라운드만 스타일 트랜스퍼 하는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도 같이 스타일 트랜스퍼 하는 것과 그 데이터의 양질에 따른 성능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논문이 이제 3D 모델을 계속 알고 있다고 하고 만들었는데 만약에 3D 모델이 모를 경우 너프 같은 거를 사용해서 리얼 투 심으로 3D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